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한 구절로 시작해 봅니다. 논어 수리편에 보면 자여인 가이선이면 필사반지 이후 화제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공자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상대방이 노래를 잘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게 한 다음에 그 뒤에야 답가를 불렀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상황에 맞게 의역을 해보면 친구나 동료들이랑 노래방을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를 때 동료가 노래를 잘 부르거든 반드시 앵콜을 먼저 외쳐서 노래 한 곡을 더 하게 한 다음에 내가 답가를 불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논어라는 책은 경전으로까지 꼽힐 정도로 삶의 이치를 담은 책인데 요즘으로 치면 노래방 예절 같은 내용까지 실었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래방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자세한 해설이나 주석을 단 두꺼운 책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논어를 몇 번씩 읽는 동안에도 이 문장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는 느낌이 없었죠. 그저 남을 좀 배려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어느 순간 이 말 속에 대단한 이치가 숨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30대 직장인 남성 K씨는 시민성 구토 증상 때문에 내원을 했습니다. 뭔가를 잘못 먹어서 체하거나 숙취가 심하거나 하면 속이 울렁거리면서 토하게 되죠. 이런 건 진짜 위장이 안 좋아서 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특정 상황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속이 메스꺼워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게 됩니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이 고1 때였으니까 벌써 10년 이상을 고생한 거죠. 항불안제 같은 약도 먹고 늘 상비하고 다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로 인한 시민성 구토 증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증상은 계속 반복되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증상이 심했던 기간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고1 때 처음 증상이 나타났는데 조별 발표를 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3 수능 전날도 그랬고 재수할 때 수능날 아침에도 심하게 토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서 자기소개를 하던 도중에도 갑자기 토할 것 같아 연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군대 입대 후에도 한동안 심했고 제대 후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도 초기에 증상이 심했습니다. 대학 복학 후에 교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자주 구토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선배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갑자기 구토가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이후 부서 회의나 회식 식사 자리, 2차로 노래방을 가도 어김없이 구토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는 아예 회식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미운 틀이 박히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상황에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환자의 불안 심리입니다. 다름 아닌 내가 높아져야 한다 또는 타인에게 내가 낮아 보여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순간 급격하게 발생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소음인의 긍심이라고 말합니다. 소음인은 항상 옳고 그름이나 같고 다름에 대한 사고가 우월 기능으로 타고나다 보니 항상 자신의 생각은 옳아야 하고 남들로부터 틀렸다는 지적을 견디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내 위치가 높아져야 한다는 자긍심이 강해지기 쉬운 체질입니다. 고3 때나 재수할 때 수능 전날과 당일날 갑자기 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씨는 이미 자신이 받을 수능 성적표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겠죠. 친구들 앞에서 조별 발표를 하는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결론부터 미리 정하려 했고, 그 결과에 실제 자기 성적이 미치지 못하면 나에게 불행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불안지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 심리가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이런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사지마비나 위장장애 등의 신체화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가 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장 증상이 아니라 토함으로써 환자가 지금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화장실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도피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대학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 소개 도중에 구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환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삼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냥 바로 대학을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내가 못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못난 모습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적 불안을 만들게 된 거죠. 환자는 성격을 바꿔보자는 생각에 군 입대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한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내다 보니 군 생활을 잘하게 됐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급이 올라간 뒤로는 괜찮아진 거죠. 군 생활 초기에 과도하게 내가 잘나야 한다, 내가 잘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되면서 불안하고 그로 구토가 나타난 거죠. 군 제대 후에 형과 함께 어학연수를 갔을 때도 처음에는 구토 증상이 심했습니다. 왜일까요? 형은 국내에서 학원을 다니며 어느 정도 회화 공부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형보다 원래 공부를 내가 잘했는데 막상 어학연수를 가서 자신은 막 제대한 상황이라 영어가 서툴렀던 거죠. 내가 못하다는 생각에 또 불안감이 심해진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서 자신이 공부를 해서 형 수준을 따라잡자 그때부터는 구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신 있게 발표도 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 복학 후에 교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내가 혼자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외톨이로 여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내가 낮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죠. 신입사원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서 회의나 회식 자리, 2차 노래방을 가서도 구토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높아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면 어떡하나 이런 컴플렉스가 자극되는 순간 불안해지고 토하게 되는 겁니다. K씨에게 회의나 회식 때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K씨는 내가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재미있게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도 비록 노래 잘하는 게 업무 능력이랑은 상관없지만 동료들이 보기에 그래도 노래까지도 빠지지 않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K씨는 10여 년이 넘게 계속 토하는 증상이 반복되고 어떤 때는 드레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원인을 몰랐기에 그저 약물로만 정상 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거죠. K씨 불안과 시민성 구토의 원인은 바로 내가 높아져야 한다. 내가 남들에게 능력 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외톨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실제 했을까요? 노래방에 노래를 못 부르면 동료들은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남들 이야기에 웃어주기만 하는 동료는 친화력도 없고 대화도 주도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고 여길까요? 그런데 K씨의 마음속에는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사소한 모습에도 비난이나 저평가를 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자, K씨는 이제 자신이 언제 어떤 마음 때문에 불안해지고 토하기까지 하는지 원인은 어느 정도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억압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 비하를 하면 덜 불안해질까요? 바로 오늘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논어 구절의 답이 있습니다. 상대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잘하면 한 곡 더 권하라고 했죠. 왜 잘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을까요?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을 억지로 자꾸 더 시키는 것도 민폐지요. 그래서 잘하는지 보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즐겨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잘하면, 흥이 올랐다면 기분 좋게 한 번 더 권하라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격이 되니까 내가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이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게 우선이 됩니다. 그런데 K씨는 지금까지 노래방에 가면 어떤 걱정부터 했을까요? 내가 어떤 노래를 선택해서 어떻게 노래를 잘 불러야 함께 간 동료들이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봐줄까? 이거부터 걱정한 거거든요. 즉 노래방을 갈 때도 회식을 할 때도 회의나 발표를 할 때도 오로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이거부터 걱정하니 불안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뭘 하라고 했죠? 상대가 노래를 잘하나부터 보라고 했죠. 그리고 잘하면 박수치고 한 곡 더 하라고 권하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야 내가 답가를 할 차례라고 한 겁니다. 자, 노래방 갔는데 직장 상사가 노래를 한 곡 뽑고 있습니다. 노래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킬 때는 언제고 막상 직장 상사가 노래를 부르니까 지들끼리 잡담하고 선곡책 펼쳐놓고 자기들 다음번 부를 노래나 찾고 있고 또 누구는 휴대폰으로 카톡질하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부하나 동료들을 보면 어떨까요? 화나죠. 그런데 상사가 부를 때는 집중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나와서 가수 뺨치게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면 그 상사는 그 직원이 노래를 정말 잘하니까 좋게 볼까요? 아니죠. 더 열받죠. 밉상으로 찍힙니다. 반면 노래는 못 불러도 동료나 상사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눈 맞추면서 탬버린이라도 쳐주고 끝나면 박수치고 앵콜 외치는 부하가 더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게 보통 사람들 마음 아닐까요? 이런 설명을 해주고 K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회식 자리 가서 안 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한참 고민하던 K씨는 딱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소음인의 한계입니다. 그냥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해야 할 일이 있죠. 노래방에서 상대가 원하는 것과 상대를 높여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았듯이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 앞에 수저가 놓여 있는지, 고기 구울 일이 있으면 내가 빨리 집게를 들고 고기도 굽고 동료들 앞접시에 고기라도 한 점씩 올려주고 동료들 술잔에 술이 비었는지 술을 따라주고 혼자 마시는 동료는 없는지 같이 건배도 해주고 잠 맞춰주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이게 인의 예지 중에서 예이자 배려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높아질까가 아니라 상대부터 관찰하는 겁니다. 또 상대를 이롭고 편하게 만들어 상대가 나로 하여금
이익이 생긴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상대를 배려해주면 그것이 하나 둘 쌓여서 상대도 나를 좋게 볼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내가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발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더 멋지게 말하고 그 한 번으로 상대에게 주목받고 잘났다 인정받는 것보다 상대부터 관찰해야죠. 상대가 발표할 때, 상대가 회의에서 말할 때 집중해서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는 나를 좋게 보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멋지게 보일 궁리만 한다고 실제 내가 더 높아질까요? 바로 불안지수만 더 올라갔던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바로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공자가 앵콜을 외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이치겠죠. 이런 하나하나가 바로 모두의 이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당장 잘나고 인정받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나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잘나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그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그들이 나를 깎아내릴까요? 아니면 모두들 나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높아 보일 궁리를 하니까 한 2m쯤 되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발표도 잘해야 하고, 회의에서 말도 잘해야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잘해야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우스개나 대화도 주도해야 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엔 부담스럽죠.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내 무의식이 아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못 뛰어넘겠는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춤하거나 아예 피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토하는 거죠. 화장실로 달려가 상황을 미리 모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뿌리를 보지 못하니 항불안제를 아무리 먹어도 고쳐지지가 않고 점점 더 회사 생활하기가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남들 노래 부를 때 흥 맞춰주고 회식하면 고기 잘라주고 발표할 때 남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건 1m 정도 되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조금 노력하면 누구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K씨의 시민성 구토는 불과 2달 정도의 한약을 복용하고 현저하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양약보다 한약이 좋았어였을까요? 내가 높아지려면 상대를 높여야 한다는 이치를 알게 된 덕분일까요? 상대를 높여줌으로써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상대는 나로 인해 이익이 생기므로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높이 평가되어지니까 내 자존심도 올라가고 내 자존심이 올라가니 내가 저평가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도 덜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공자는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